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 이걸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서 오늘도 다뤄드리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전해드려야 되는 시큐리티 뉴스에서 지금 이 시간에 전해드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과, 전황 또 해드리면서 이스라엘 관련한 내용이 더 들어오면 또 오후에 또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10월 7일 날 하마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고 10월 8일 날 이스라엘이 반격을 했죠. 그리고 10월 9일 이스라엘이 소탕 작전에 들어가면서 하마스를 또 팔레스타인을 가자지구로 완전히 밀어내고 봉쇄 포위를 했는데 또 북쪽에서 제2전선 새로운 어떤 그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제전으로 번질 이런 정황이 보이고 있는데 각각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일시 점거 지역들을 하나 둘씩 탈환하면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의 만행이 각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벌인 끔찍한 전쟁 범죄 행위에 전 세계가 치를 떨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안식일 새벽 기습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예비군 동원을 마치고 대대적인 공세작전을 시작했으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점령했던 지역 대부분을 탈환하고 육산 경계선과 하늘, 바다에서 가자 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포위 공격을 진행 중이라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10월 9일 리포트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10월 9일 오전 기준으로 이스라엘군 전사자는 73명이며 이는 지난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 이후 가장 큰 피해라며 현재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들을 소탕하며 가자지구 내부의 주요 거점들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8일부터 수세에 몰린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 경계선에서 약 5km 떨어진 이스라엘 휴양도시 아슈켈론에 여러 척의 보트에 나눠탄 게릴라들을 침투시키려 시도했는데요. 이들은 대담하게도 대낮에 보트를 타고 해안에 접근하다가 이스라엘 해안 경비 병력들에게 사살당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8일 야간 레바논 지역의 헤즈볼라와 협력해 텔아비브에 대한 대규모 로켓 공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공격은 벤구리온 국제공항 인근에 배치된 아이언돔 포대가 대부분 요격했지만 공격의 여파로 현재 벤구리온 국제공항은 잠정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공격 직후 동원된 4개 사단 31개 대대병력으로 하루 만에 주요 도시와 마을들을 탈환한 뒤 그대로 가자지구를 봉쇄했습니다. 지상군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접근로를 막았고 해군 역시 초계함과 잠수함을 동원해 가자지구 예단 지역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전투기와 공격 헬기를 동원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거점들을 하나둘씩 공습하며 초토화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이 공습은 단순히 거점을 제압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점으로 사용된 건물과 시설 자체를 초토화시키는 형태로 진행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는 물론 가자지구 일반 주민들의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진공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가자지구는 남북으로 약 40km, 폭 6km 정도의 좁은 지역인데요. 이스라엘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를 비롯한 무장 정파들을 소멸시키라는 네타냐후 총리의 지시에 따라 예비군들로 구성된 대규모 기갑부대를 가자지구 접경선에 속속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집결한 예비군 가운데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적인 나프탈리 베넷 정 총리도 포함되는데요. 이스라엘 최정예 특수부대 샤이렌 메트칼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소령인 베넷 정 총리는 예비군 동원령이 발표된 직후 정치는 나중에 지금은 나라가 먼저 라는 짧은 인터뷰를 남기고 곧바로 예비군 전투원으로 합류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이란의 사주를 받아 감행한 이번 공격은 최근 극도의 정치적 혼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빠른 속도로 단결시키고 있는데요.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어 악에 바친 이스라엘의 피해 보복이 양측의 대규모 추가 인명피해와 확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스라엘 공군의 F-15 전투기, 여기에 2000파운드 폭탄 등 이런 제담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폭탄들로
가자 지구 내 주요 시설들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고 있는 이스라엘 공군입니다.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 가자 지구 제가 방금 읽어드린 대로 이 길이는 40km, 폭은 6km. 정말 좁죠? 이 좁은 지역에 200만 명이 살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죠. 당연히 이 40km에 6km, 여기에 200만 명이 사니까 여기에는 뭐 경작지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화력발전소 하나 있는 거 파괴시켜버렸고,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는 상수도 또 전력 다 끊어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암흑천지에 이제는 식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일날 기습 공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7일날 이스라엘 군과 시민 합해서 한 2,000명 정도가 사상을 당했죠. 그리고 73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전사를 했고, 그리고 70여 명의 이스라엘 국민들과 외국 국민들 합해서 그 정도가 지금 납치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납치 상황은 점점 집계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7일날 그 기습 공격받고 8일날 반격을 했고, 지금 이 9일 바로 어제죠. 어제는 이제 소탕 작전에 들어가서 가자 지구 내로 완전히 밀어 넣어 놓았던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스라엘군이 여기를 완전히 에워싸고 지금 진공해서 들어가느냐, 이걸 지금 이제 작계를 짜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들어가서 다 쓸어버려, 이거 안 되는 거죠. 왜냐, 40km에 6km 이 아주 좁은 지역에 200만 명이 산다. 어마어마하게 인구 밀도가 좀이라죠. 마치 블랙호크 다운, 소말리아처럼 이 뭐 델타 포스 같은 최강 정예 부대들이 들어갔으나 너무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들어가서 정말 고립되어서 큰 비극을 초래했던 게 바로 그런 인구 밀도 높은 지역에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뭐 다 포위가 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어떤 그 활로를 뚫기 위해서인지 이 바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벌건 대낮에 이렇게 모터보트를 타고 일단은 여러 척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상륙하는 것을 대낮이니까 뭐 눈에 빤히 보이니까 해안경비 부대들이 전부 다 사살 다 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폴란드도 여기 지금 자국 국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자국 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난번에 우리 시그너스 공중급유기 보내서 뭐 교민구출하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폴란드가 자기네들 수송기 C-130 수송기 2대를 보내서 자국 국민들 구출하러 딱 가는데, 베이루트 그 공항에 착륙을 하는데 그 시간에 헤즈볼라, 하마스 등이 공항을 향해서 로켓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항 지역에 로켓 공격이 들어온 것을 아이언돔으로 막아내는 장면인데, 잠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하늘에 뭔가 번쩍번쩍 하는 게 아이언돔이 하늘로 올라가서 떨어지는 로켓들을 여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언돔들이 로켓을 모두 여격을 해서 공항은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자, 첫날 7,000발의 로켓을 하마스가 30분 만에 7,000발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아이언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언돔들이 그 7,000발의 로켓을 다 막아내지 못했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중과부적이죠. 7,000발을 막아내려고 하면은 아이언돔의 타밀 미사일 14,000발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14,000발을 30분에 올려보내려고 하면은 아이언돔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재장전할 시간도 없이 그냥 장전되어 있는 거 14,000발이 있어야 7,000발 막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막아내지 못했다고 우리 댓글에 보면 아이언돔 필요 없어 라고 하는데, 그 참 황당한 소리죠. 아이언돔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 피해밖에 없었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이 이런 식으로 로켓 공격을 공항으로 다 막아낸 동영상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 인근에 M109A5 자주포 포병부대가 집결했는데 이 예비군 부대예요. 그래서 예비군 동원도 지금 다 마쳤어요. 이 네타냐후 총리가 선전포고 전쟁 선포했죠. 그래서 예비군 동원 다 했고, 이 예비군들이 전부 지금 전개까지 마친
이런 상태인데 이제 가자 지구로 들어가냐 마냐 이제 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는 이 각종 이제 이 무장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나 뭐 이슬라믹 지하드나 뭐 이런 여러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안 들어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 정치가 워낙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을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키고 하는 이런 그 작업을 했던 때문에 군까지 분열되고 국민도 분열되고 그래서 뭐 완전히 이 네타냐후 정권이 휘청휘청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태가 생기면서 그 내부 간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딱 봉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가자 지구로 이동 중인 이스라엘 예비군의 메르카바2, 메르카바3 전차 행렬인데 이 앞에 있는 게 120mm 전차포를 장착한 메르카바3고 뒤에 있는 두 대가 105mm 전차포를 장착한 메르카바2 전차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비군들이 싹싹 쏙쏙 가자지구 쪽으로 진격해 가고 있고 물론 안으로 아직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진 보면 여기는 이 사람 청바지 입고 있는 이 사람인데 네타냐후 총리 직전 총리인 베넷 전 총리예요. 베넷 전 총리는 1972년생입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죠. 그래서 아직도 예비군 복무 의무가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예비역 소령입니다. 베넷 전 총리가 샤이레 메트칼,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 707 정도 되는 이스라엘의 최강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샤이레 메트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비군 동원된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뭐 소감이 어떠냐,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하니까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네타냐후 정권의 사법 완전히 무력화 여기에 맞서서 투쟁하고 완전히 그냥 아비규환이었죠. 그러나 오늘 뭐라고 했냐, 정치는 나중에 지금은 나라가 먼저다 라고 그냥 인터뷰 딱 하고는 들어가서 이렇게 예비군 장구 수령을 하는 건데요. 동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그냥 들어가서 그냥 바로 그냥 자신의 예비군 장구를 전투장구를 수령받는 베넷 총리인데 자, 이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도 이런 국난이 생기면 정쟁을 멈추고 국가를 위해서 뭉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F-15 전투기, 뭐 F-16 전투기, 공군 전투기들이 한 350대 있는데 그 전투기들이 어마어마하게 폭격하고 있어요. 뭐 한 발 떨어뜨리고 끝나고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사진에 있지만 정말 뭐 한두 발이 아니죠. 이 동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큰 폭발음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저기서 나고 있습니다. 또 일어납니다. 이 시설이 지금 이 상태만 보고 뭔지는 지금 여기서는 알 수 없으나 굉장히 크고 중요한 시설인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이런 이스라엘 공군의 공습인데 이게 이제 제이담 합동정밀 유도 폭탄으로 때려버린 겁니다. 2000파운드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마스 또는 이 가자지구를 공격하더라도 그동안 모스크, 사원은 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원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이게 모스크 돔이 있죠. 돔에 그대로 그냥 폭탄을 내려 꽂아버린 이런 상황 같아요. 돔 중간에 지금 파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분노한 이런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가자지구를 다 에워쌌습니다. 가자지구 들어가느냐? 이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가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란이 이 작전을 지휘 통제했다. 그리고 지원했다. 라는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두면 정치 생명 흔들리겠죠? 이제 이를테면 제5차 중동전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국제전으로 번질 수 있는 양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이번 공격 배후에는 이란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해외 작전을 위해 설립한 테러 조직 일명 쿠드스군을 통해 이번 공격에 직접 개입했으며 레바논 방면에서의 2차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주도의 이번 이스라엘 공격 작전, 일명 알 아크사 폭풍 작전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었으며 이란이 작전 기획 단계부터 무기 조달, 지휘 통제 전 분야에서 작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10월 8일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 이슬라믹 지하드,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해방 인민전선 등 4개 이슬람 무장단체와 이번 공격을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지난 10월 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각종 회의를 가진 뒤 이번 공격을 승인했습니다. 이란은 베이루트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 세력들을 하나로 규합해 이번 공격을 기획하고 조율했는데요. 10월 7일 대규모 공격 역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장교들이 베이루트에서 작전 지휘를 맡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제보한 무장단체 관계자들이 폭로했습니다. 복수의 중동 소식통들에 의하여 이란은 10월 8일 쿠드스군 사령관 이스마일 칸이 준장을 베이루트 연락사무소로 급파했는데요. 이들은 레바논 내 헤즈볼라 세력과 쿠드스군 병력을 이용해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제2전선을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내부에서도 이란이 이번 전쟁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10월 7일 하마스 대원은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사복 차림에 각종 군장을 착용하고 무장한 병력이 전투 중인 영상을 게재하고 이들이 이란에서 온 쿠드스군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에서 공개한 또 다른 영상에도 이란에서 온 쿠드스군 병력이 운영 중인 드론 작전 통제 센터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는 이란이 정규군을 동원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을 사주하고 참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현지 시각 10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란이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여러 테러단체 지도자들과 회합을 가진 사실을 알고 있다 라며 우리 영토 내에 있는 이란의 대리인들은 이란과 최대한 협업하려 노력하고 있다 라며 이란의 이번 사태 개입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대응입니다. 이란이 이에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벌인 것은 전례 없는 일인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을 강조해온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은 물론 이란에 대해서도 고강도 군사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보복에 나서면 인접 국가들도 이 분쟁에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과연 이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이란이 사주했다, 이란이 시켰다, 지원했다 라는 공식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하마스의 알까삼 여단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뒤에 한번 쫙 세워놓고 뭐라고 했냐. 이란이 컨트롤 타워다 이거죠. 시오니스트들의 요새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란 동지들이 무기와 탄약, 장비를 공급해줬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시켰다라는 거죠. 이런 거대한 작전을 공격주민 사격 7,000발 때려 붓고 그리고 기습공격, 하늘로 땅으로 기습공격하는 이 작전, 그것도 7개 마을을 동시 타격하는 이런 작전, 이거는 제대로 싸워보지 않고 또 이 지금 정파들이 다 다른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통제, 지휘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배후는 이란이다. 자, 그러면 이란이 지원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죠.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무장과 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그 헤즈볼라를 또 컨트롤하고 지원하는 이란의 해외 군사 전담 조직이 쿠드스군이죠. 몇 년 전에 그 쿠드스군 사령관인 솔레이마니가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드론 공격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그게 바로 쿠드스군인데 지금 현재 그 솔레이마니 이후의 쿠드스군 사령관이 이스마일 칸이 준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레바논에 들어가서 다시 또 해합 중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제2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지휘하는 거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마스 대원이 자기 SNS에 저기 쿠드스군, 이 사람들이 쿠드스군이야. 이거 이제 동영상이 좀 긴데 이거는 유튜브 정책상 좀 위험해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사격하고 쭉쭉 들어가서 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집 문을 박차고 또 들어가서 이 소탕전을 하고는 지하실에 숨어있는 아저씨와 아줌마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쿠드스군 이란인들이다 이겁니다. 이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와서 교전 행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 알려지게 되죠. 이스라엘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게 되죠.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 가자 지구를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란에 대한 보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요르단이 있고 이라크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여기는 뭐 지상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미사일 공격, 그리고 전투기 공중급유 받아가면서 가서 전투기 폭격 뭐 이런 것뿐이겠죠. 그러면 또 이란은 전투기가 날아와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안 돼요. 전투기가 그렇게 없으니까, 공중급유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란은 미사일 쏘겠죠. 미사일을 쏘는데 이란은 지금 핵미사일을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란이 핵미사일 또는 핵미사일 쏘면 이스라엘도 핵미사일 있죠. 핵 반격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욱더 보여주는 게 또 이 하마스가 공개한 쿠드스군이 이런 식으로 참전했다. 바로 드론 공격을 쿠드스군이, 즉 이란이 해줬다라는 건데 이 동영상 잠시 보시면서, 자, 이 동영상 보시면 뭐 제법 근사한 모니터들 나오고 있는데 이 통제하는 이 자들이 이란의 쿠드스군이다. 그래서 뭐 이 메르카바 전차에 그대로 내려꽂고 하는 이런 것들 다 이란이 한 거야. 네타냐후 총리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마스는 왜 자기네들을 도와줬던 이 이란이 이렇게 해줬다 하는 걸 자꾸 공개할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일단 하마스는 지금 고립무원이죠. 이란이 빠져나가 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 난투극을 벌이는 이 상황을 노리는 거 아니냐. 자기 혼자만 있으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편인 이란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하마스. 여기에 그 이란에 대한 응징보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네타냐후 정치적 입장 때문에 결국 이 상황은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이란의 거의 리모컨 작동을 당하고 있는 시리아. 이 시리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아왔죠. 그래서 이참에 시리아도 한번 꿈틀 하면은 지상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까지 해보면서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